안녕하세요. 코인 정보통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코인 정보통 채널을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건 아마도 파이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파이코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의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 유익한 소식 가져왔으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KYC 인증에 대해서 니콜라스 박사가 최근에 언급을 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해외 암호화폐 매체에서 가져온 뉴스를 잠시 읽어드리고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0시간 전에 보도된 기사 자료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니콜라스 박사가 마침내 파이 네트워크가 아직 오픈 메인넷을 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KYC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기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픈 메인넷을 출시하지 않은 이유뿐만 아니라 KYC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같이 내용도 살펴볼게요. 파이 네트워크의 공동 설립자인 니콜라스 박사는 KYC 인증의 어려움이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이 출시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박사는 파이오니어 개척자들에게 더 많은 인내심을 갖도록 조언하면서 KYC가 여전히 메인넷 출시를 가로막는 유일한 문제이며 빠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매체의 출처는 지금 파이 브라우저라는 트위터에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 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픈 메인넷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대량 KYC 인증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 암호화폐 같은 경우 한국만 사용하는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코인이기 때문에 KYC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몇백만 명, 그리고 몇천만 명의 KYC 인증을 일일이 수락해주고 허가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특히 그 KYC 인증 계정이 로봇이 생성한 가짜 계정이 아니라는 것도 파이코어 팀에서는 입증을 해내야 될 테니까요. 계속 기사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KYC에 대한 마지막 업데이트에서 파이코어 팀은 다음을 위해 KYC 절차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첫째, 앱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더 많은 파이오니어들에게 KYC를 수락해줍니다. 셋째, 파이오니어 KYC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KYC 결과를 받지 못한 실제 개척자들을 위한 솔루션, 즉 해결책을 조사하고 개발합니다. 대부분의 파이오니어 개척자들이 이러한 사항에 아직은 액세스할 수 없지만 KYC 작업의 전반적인 목표는 다양한 국가나 지역의 진정한 파이오니어가 가능한 한 많은 가짜 계정을 방지하면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KYC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는 말이죠. 요즘에 핫한 인공지능 작업 등을 통해서 한 사람이 KYC를 여러 개 받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KYC 다계정 작업을 통해 일반 개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파이코인을 채굴하게 될 것입니다. 파이코어 팀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겠죠. 한 사람이 여러 KYC 계정을 인증받아서 남들보다 파이코인을 2배, 3배로 더 많이 채굴하는 것, 이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어 팀의 우선순위인 KYC는 네트워크의 본질적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온보딩을 제공해서 활기찬 파이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박사가 아직 오픈 메인넷을 출시할 수 없었던 이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전 세계 몇천만 명의 KYC를 일일이 검증하고 허가해주는 일은 니콜라스 박사에게 당면한, 그리고 파이코어 팀에게 당면한 가장 우선순위 과제일 것입니다. 기존의 어떤 암호화폐도 이렇게 많은 양의 KYC 계정을 검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니콜라스 박사는 이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말 많겠죠.
그 전까지, 오픈 메인넷이 열리기 전까지 파이오니어들이 해야 되는 일은 파이 커뮤니티를 더 활성화시키며 하나라도 더 많은 파이를 채굴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른 기사 자료, 약 10시간 전에 보도된 다른 기사 자료에서는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다른 암호화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유틸리티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한 이유. 암호화폐 생태계에는 정말 많은 그런 디앱들, 그러니까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은데 파이 네트워크가 왜 다른 네트워크보다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오늘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이는 가장 잘 알려져 있고 흥미로운 코인 중 하나죠. 실제로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파이코어 팀의 트위터, 그 트위터 팔로워 숫자는 거의 30만 명의 팔로워를 최단 시간 안에 모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해외의 외국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파이코인을 모두가 원하지만 오픈 메인넷이 언제 시작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날짜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날짜가 3월 14일 출시일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실제로도 암호화폐 커뮤니티나 미국인들의 그런 해외 암호화폐 사이트 같은 데서 들어가 보면 파이코인의 오픈 메인넷이 열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달이 3월 14일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또한 파이코인을 중심으로 앱을 만드는 많은 개발자가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른 암호화폐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광경이죠. 그 이유는 다른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실생활에서의 유용성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은 거래가 가능하지 않지만 아직은요. 근데 그런 모든 암호화폐들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유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파이코인의 가격은 그리고 파이코인의 가치 계속해서 성장을 하겠죠. 가격도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일 것은 안 봐도 뻔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파이의 그런 블록체인 생태계가 정말 수백만, 수천만의 사용자를 위한 그런 디앱을 구축할 수 있는 완전한 웹3 경험을 보장할 거라고요. 실제로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시대는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발전해 온 것보다도 더 빠르고 더 거대한 생태계로 진화를 해나가겠죠. 요즘에 AI 인공지능이 정말 핫하고 뜨거운데요. 파이 네트워크도 그런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서 어떤 커뮤니티 생태계로 진화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신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암호화폐 생태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는 뉴스일 수도 있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와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비교한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이 언론 보도에서는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파이 네트워크 vs 레미타노. 레미타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미타노 같은 경우에는 P2P 거래소인데 이 P2P 거래소는 바로 인도 P2P 거래소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설명만 잠깐 덧붙여서 해드리겠습니다. 레미타노는 수수료가 되게 낮고 비용이 저렴해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파이코인과 마찬가지로 채굴이 시작되기도 했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쯤에 암호화폐 공부를 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료 채굴이 작년쯤에 종료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오늘은 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이 레미타노에 대해서 간단히만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파이 네트워크와 레미타노, 이 암호화 통합 프로젝트를 다르게 만드는 사실. 어떤 사실이 과연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더 차별화되게 만든 걸까요?
저도 이 기사 제목을 읽고 나서 되게 궁금해졌어요. 왜 수많은 무료 채굴 코인 중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가? 왜 수많은 암호화 프로젝트 디파이들 중에서 가장 유망한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파이 커뮤니티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도 되게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자주 분석을 해보곤 하는데 여러분들께도 구독자분들도 이걸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기사를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거의 매일 새로운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요즘에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잘못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이 생태계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프로젝트는 파이와 레미탄노였습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디지털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파이와 레미탄노는 서로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궁금해지네요. 이 두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차이점에 대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집중 잘 하셔야 돼요.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일반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같은 이전 암호화폐의 허점을 덮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레미탄노는 그런 생성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죠. 바이낸스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파이 네트워크는 기존에 있던 암호화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용적이고 범용적인 화폐인 것이죠. 근데 레미탄노는 투기성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미탄노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쉽게 하는 데 사용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냐면요. 저렴한 그런 거래, P2P 거래와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미탄노는 단순히 사용하기 쉬운 거래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이죠. 두 프로젝트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레미탄노는 실용성에 중심을 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근데 파이 네트워크는 차별점이 존재하죠. 확연히 다른 차별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파이 네트워크는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서 안전하고 저렴하고 또 사용하기 쉬운 암호화폐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핸드폰 친화적인 암호화폐입니다. 무료 채굴 코인 많긴 했었는데 파이 네트워크만큼 모바일 친화적인 암호화폐는 많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으로 한 번만 클릭하면 채굴이 된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혁명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할 때 생각해보시면 다른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데는 진입장벽이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입장벽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죠.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파이코어 팀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있는 Developer Week 2023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는 건데 이런 다양한 행사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입지를 다지는 것을 보면 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조만간 파이코인을 알고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 참여하게 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파이 프로젝트에 관한 최신 소식 그리고 또 돈 버는 방법, 암호화폐 시사 뉴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인 정보통 뉴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